네, 이번 사연은 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네,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네, 이 시청자분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연 상담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부터 보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대북구님.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이자 엄마입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딸들은 서울에서 직장과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가족은 세종에서 8년을 전세로 살았습니다. 세종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른 건 다들 아시겠죠? 결국 돈에 쫓겨 충남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집주인과는 8년을 알고 지냈지만 폭등한 전세가 앞에선 그저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일 뿐이더군요. 집주인이 큰딸과 비슷한 연령대인데 이사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만 안고 나왔습니다. 한편으론 나이 어린 집주인이 부러웠습니다. 벌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요. 쫓기듯 이사를 하고 나니 집 없는 서러움이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밤 10시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이 나이까지 월세로 거주 중인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듭니다. 큰딸은 빠듯한 사정에도 10에서 20만 원씩 생활비도 보내주고 대학생 작은 딸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앞가림 하는 것을 보면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집을 해주진 못해도 부모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서울에서 생활하고 저는 공주에서 왕래해야 하기에 이왕이면 서울의 교통이 괜찮은 지역에 빌라를 전세 끼고 사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월세 500에 30으로 살고 있고 전세금과 식당을 하며 모은 1억 5천에 사업자 대출 5천, 총 2억 원입니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10년 이상 기다릴 생각인데 빌라를 잘못 샀다가 현금 청산될까봐 불안하고 재개발될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고 큰아이는 사회초년생에 작은아이는 학생이라 아무리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한들 정보가 부족합니다. 저희 세 가족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10년 뒤엔 잘 투자했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꼰대님들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또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싱글맘이 되신 상황에서 또 자녀분들 키워내시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그래도 또 우리 자녀분들이 매달마다 또 용돈도 보내오고 또 본인 스스로 알바도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잘 자라주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큰 힘도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어머님도 계속 이대로 있다가는 아, 내가 또 똑같이 이런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애들은 좀 더 돈도 잘 벌고 좋은 집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해 보시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현실의 벽에 좀 부딪히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든 상황이 네, 집값이 올라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8년 동안 보고 지냈던 네, 집주인과의 관계가 좀 음, 서운한 걸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네요. 그리고 그 힘든 것이 또 내 탓인 것처럼 내가 좀 더 일찍 부동산을 좀 관심을 가졌다면 내 집이라도 좀 마련하는데 좀 더 기회가 많았을 음, 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음,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괴감이 심하게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네요. 이제 이런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상담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29세 남편과 사별을 하고 자녀를 오랫동안 이제 음, 키우고 또 자녀들도 장성을 해서 네, 조금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저를 상담하러 오셨던 분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픈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전세로 살다가 충남 지역으로 네, 이제 월세로 옮겨가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쵸. 그리고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자금과
대출금 일부를 포함을 해서 이제 이걸 이제 그동안에 놓쳤던 기회를 한번 다시 되살려 보고 그렇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는 측면에서 그것도 자녀분들이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생활할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 쪽 수도권 지역에다가 그렇죠. 자녀분들의 미래를 대비할 수 음. 있는 어떤 묘목 같은 거를 한번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꼰대님과 제가 좀 잘 도와드려서 이분들이 다시 좀 힘을 내서 삶에 대한 희망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너무 암울하고 미래가 깜깜하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꼰대님이 네. 우리 이제 이 가정에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또는 솔루션을 네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일단은 거주지가 마련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은 현재 이 2억을 가지고서 저는 이분들이 현재는 뭐 자녀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저는 전세를 뭐 매매를 돌려서 그 집에 계속 사시는 것보다는 이 따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저는 거주는 어쨌든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갭 투자 목적으로 2억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억 정도 가지고서 우리가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그냥 그 2억을 다 보태서 전세를 안 살고 그냥 집을 살면 아마 돈에 맞춰서 가면은 굉장히 좀 저렴한 지역으로 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억을 갭 투자로 활용을 한다면 저는 서울에서도 중심권이나 굉장히 좋은 지역들, 살기도 좋으면서도 투자성이 있는 지역에 충분히 갭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갭 투자 방법으로 일단은 방향성을 딱 잡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은 네. 이용하기가 어려운 게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80% 이상 받으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몇 천의 보증금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현금성 자본 1억 5천에 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사업자 네. 대출이 5천이니까 가용자금이 2억인 거예요. 음.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자금은 건드리지 않고 여유 자금과 대출의 일부 5천만 원 정도를 합쳐서 2억 정도거든요. 네. 자, 이런 정도라면은 실제 자녀 두 분이 이제 거주를 하려고 하면은 대출을 이용한다면은 4억 범위 내에서 밖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4억 정도 갖고 좋은 입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그 편의성이나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또는 교통 여건이 좋은 그런 주거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건대님이 이제 갭 투자가 방법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럼 갭 투자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요, 요즘에 이제 많은 상담을 하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가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펴고 또 규제도 많이 완화하고 또 지역이 개발되는 기본 요건인 노후도 요건들도 많이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재개발될 가능성들은 점점점 높아질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이제 그 자본이 좀 크게 들어가는 지역을 투자할 경우에는 네. 아파트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음. 반대로 자본이 좀 작게 소액의 자본을 갖고 투자하는 지역들은 보통 개발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개발만 목적으로 두고 투자하는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재개발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고 있는 것과 단순하게 입지적 요건과 또는 교통 요건이 편리해서 실거주하기에 좋은 요건을 갖고 있는 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린다면은 개발을 목적으로 두는 투자보다는 오히려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고 오히려 개발에 대한 얘기가 덜 나온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완화가 되면은 지금은 개발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10년 정도를 바라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중장기 투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개발까지 가능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르시는 게 좋다. 만약 이제 개발이 10년만 기다리면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딱 집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만 보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라는 것이 이 돈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투자성 또는 돈을 수익을 내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안전성에 대한 포커스를 먼저 맞춘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익성을 좀 보는 방향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건대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요. 많은 분들께 이제 투자를 많이 권유를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 중에 가장 안전하게 이런 빌라 쪽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세 가지로 제가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일단 여러분들 그냥 평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새 집, 깨끗한 집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집이 깨끗하면은 적어도 내가 전세 놓을 때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내가 나중에 내 집을 다시 되팔 때도 굉장히 좀 잘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보유하는 동안에 이런 관리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도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첫 번째로 좀 신규에 있는 주택들을 골라서 보시는 게 좋아요. 꼭 신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어진 지 한 3년차, 4년차까지 범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가장 내가 입지적으로 편리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역세권 지역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그 지역에는 대기 수요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항상 좀 집값이 가장 그 지역 내에서도 가장 빨리 오르면서도 높게 오르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땅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세권 내에 있다 보면 그 지역에 내 집도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일단은 우리가 암만 재개발 하더라도 우리가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꼭 재개발만 돼야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집 주변 지역, 내 집 주변 지역에 이런 개발 상황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집 옆에 재개발 진행돼서 이주만 나오더라도 이주 수요가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집 주변에 이런 새로운 뭐 지하철 생기면 집값 올라가는 거, 또 업무단지라도 생기면 집값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 최근 들어서는 도심안에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타운 일자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상권 주변에서도 역세권에 굉장히 뭐 상권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들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이런 입지를 갖고 있다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도요, 나중에 내가 되팔 때 가격도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더해서 우리 공권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집도 재개발되면서 뭐 프리미엄까지도 붙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이건대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지어진 지 한 5년 이내.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세권. 네, 세 번째가 내가 투자하는 빌라가 직접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주변의 개발. 네, 요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하면은 네. 그 세 가지 요건보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 그러니까 영순위에 영순위, 해당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입지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보통 비싸요. 그렇죠. 부동산들이. 근데 비싼데 전세가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갭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하게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그 바람이 불지 않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강북권에는 개발 바람이 대단히 심하게 불고 또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 많은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보다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프리미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음, 거의 시세대로 그냥 잘 가격이 형성돼 있고 또 인프라가 좋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좋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높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앞서 이제 우리 꼰대님이 5년 이내 예, 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 설명을 좀 하면은 음, 서울의 절반의 인구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새 아파트는 13%밖에 안 돼요, 서울에. 그리고 빌라도 새 빌라가 18%밖에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헌집보다는 새 집에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 쪽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역세권에 신축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손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입지가 좋든 나쁘든. 근데 보다 좋은 지역, 더 좋은 입지 여건에 있는 역세권에 새 빌라를 사신 분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낮고 높고에 대한 수익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새 주택에 대해서는 대단히 희소성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새 집을 원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대단히 좋고 또 경기가 만약 나빠지더라도 이런 새 집 같은 경우는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노후된 주택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후된 주택인데 개발이 안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개발되지 않는 노후주택은 실수요자조차 사주지 않고 물가 상승률이나 최근에 뭐 인건비나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이 사연자분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콕 집어서 네. 그 지역에 대한 설명과 가격적인 부분까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두세 군데의 지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투자 금액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네. 저는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북가자 6구역이 있고 가재울 7구역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어서 방송 영상 관련된 기업들이 그죠. 많이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이제 지하화될 거에 대한 그 호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증산역 이렇게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또 건너편에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도 대단히 큰 규모의 그렇죠. 개발 구역이거든요. 그럼 향후에 이런 지역들이 이주 수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지역들이 직접적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은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그 다음에 당장 개발이 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이렇게 나왔을 때 네. 보통 이제 우리 강남권 같은 경우도 역삼동, 그다음에 도곡동, 양재동, 방배동 일대가 그렇죠. 주변에 재건축 또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때문에 이주 수요가 나와서 그 개발이 직접 되지 않는 지역들의 가격들이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상승을 보였어요. 개발이 직접 되지 않아도. 그런 순수 집값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역세권에 있는 깨끗한 주택을 중심으로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는 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가자동, 북가자동 이제 일대에 증산역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역 사이에 개발 구역은 이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가격이 한 갭으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제가 영상이나 이제 상담을 통해서 몇 번 거론을 해드렸더니 네. 원래는 1억 이하의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주변에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그런 지역들의 사이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로서는 이런 입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게 자본이 들고 우리 어머님이 사업하는 사업자금 대출 5천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냥 순수 갖고 있는 1억 5천의 현금 자본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를 제가 첨언을 하면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지역들을 좋아해요. 우리 권권대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지역을 왜 좋아하냐면 지금 왼쪽에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개발 끝난 곳도 있지만 개발하고도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가재울 뉴타운이 개발이 끝난 곳이 있고 이런 주변 지역도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위쪽은 응암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새롭게 생길 지역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 권권대님이 말씀해 주신 이 중간 지역 앞으로 할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단기간으로 보시진 않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조건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지역도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또 주변에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추천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은 네. 이제 신축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축의 갭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10년 이내에 빌라로 10년 이내까지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문득 생각나는 게 이런 지역이 서울 중심권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쵸? 두 번째 지역을 네, 우리 보시죠. 이권대님이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요, 네. 마용성 있잖아요. 네. 마용성 안에서 성동구.
성동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요쯤이 성동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성동구의 지금 요 위치는 사실상 거의 다 재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고 싶어도 재개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도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도심 쪽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 신당동입니다. 중구죠. 네, 중구에 있는 신당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좀 전에 봤던 우리 북가자처럼요. 네. 여기도 주변에 전부 개발이 완성돼 있고 신규 재개발들이 요 신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신당역은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네. 좌우로 신규 재개발들이 지정이 됐고 이 아래쪽에 청구역 쪽으로는 기존에 있는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앞으로 새롭게 그러면 생길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는 곳인데 저는 이런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역세권에 있으면서 신당역이나 청구역 사이에 이렇게 빈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들도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바로 이 왼쪽으로는 동대문 뭐 DDP라든지 바로 도심 쪽이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이 안에서 유일하게 이런 저층 주거 지역으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주거 지역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안쪽에 들어와서 지금 권권대님 말씀하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대략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아까 거죠. 북가자동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상황이네요. 네. 저는 중심 쪽으로 와서 본다면 마영성 이 집값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네. 이 지역은 이제 최근에 원래 3월 달에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서울의 도심을 워낙 낙후됐고 노후됐고 오랫동안 이제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발전축이 한 4가지 정도 돼요. 1축부터 한 4축까지.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있는 데를 포함해서 이렇게가 4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기가 더블 역세권이고 더블 역세권이고 더블 역세권이고 그렇죠. 그 더블 역세권을 양쪽으로 또는 한쪽으로 개발이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지역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뭐 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도 요건을 좀 덜 충족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발전축 상에 있다 보니까 개발되면 가장 빨리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가능성은 나중으로 좀 밀어놓고 앞쪽에 이 위쪽이 전부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네. 상업지역의 업무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역은 수요가 너무 탄탄하게 잘 맞춰주는 지역이다. 따라서 안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유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덜 받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해드린 지역은 처음보다는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자금이 한 5천 정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파트 값도 이거 더 비싸요. 그리고 여기서 첨부를 해서 네. 뭐 지도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강 이남 쪽 같은 경우는 한강 남쪽 네.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아까 말씀 방배동 얘기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은 보통 6억대 이하거든요. 네네. 뭐 5억 8천 또는 4억 8천 이런 지역들인데 네. 강남권은 6억 8천에서 7억대 초반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다른 여타 이렇게 인기가 있고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더 높은데 네. 이 전세 가격이 뭐 4억대 후반 5억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투자 금액이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2억 이내로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 이권대님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지역, 북가자동하고 신당동하고 방배동 일대 같은 경우를 잘 고민을 하셔서 시간을 조금 내셔서 주말에 이제 실제로 그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또 따님들과 의논을 좀 해보셔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의논하신 다음에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이 있으시다면 또는 의문이 있으시다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권대님이 꼭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또 뭐 이메일이란 필요한 자료들을 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시청자분은 제가 끝까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또